랑 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치 아지매캉 친구 맺어 주이소. 아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지매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안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힘들게 자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소상공인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출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유지를 해볼라 했지만 버티다가 결국 폐업 수순을 밟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상황 같았더라면 폐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나았을 건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폐업하는 것도 어렵다니 네. 오늘 현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폐업까지 하게 되신 분이세요. 이숙경 사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사장님 아유. 아마 이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네. 분명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아유, 일본 상품 참. 불매운동 할 때 그때 예. 나오셔서 이숙경 사장님이 그때 일본 상품을 진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예. 아이고 폐업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다 죄송스럽네요 사실. 아유, 참. 예. 뭐, 이렇게 좀, 소상공인들의 또 애로사항에 또 기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서, 정말 MBC 자갈치팀에 좀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는 아닙니다. 예. 아 근데 참 폐업까지 하셨다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상황이 참 안 좋았겠구나 싶은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코로나가 딱 1년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다른 분들은, 뭐, 마트며 소매점은 잘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 마트 같은 위치가 음식점과 노래방, 그다음에 PC방, 뭐 헬스장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상권이라서 네. 우리 손님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자연히 우리도 힘들어졌거든요. 예.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저 같은 소매점은 온라인 판매로 인해서도 있고 근처 음식점들은 배달 앱들 때문에 그 가게들을 가지신 사장님들이 다 힘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건투를 치면은 잽 맞다가 꼭 어퍼컷 한 대 맞은 느낌이거든요. 아유, 예. 그동안도 어려웠는데 참 그러니까요. 그 주위 상권 자체가 아예 안 돌아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 마트를 어떻게 이용하며 그 사장님들도 네, 맞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다른 가게 사장님들 얘기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다들 어렵다고 하시죠? 어떤 말씀 해주시던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장님들도 지금 앉으면 그 얘기 서면 그 얘기 하냐고 하고 그리고 저희 지금 문 닫고 계시는 저희 사장님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아예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9시 문 닫을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문을 안 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그래서 야간에 이제 뭐 심야에 식당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 치명타죠. 그죠? 9시까지 뭐 하라는 게 9시에 문 여는데 그걸 못 네. 하겠죠. 네네. 예. 아니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실 저는 뭐 짐작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오시던 이 가게를 접겠다고 폐업을 결심하게 되시기가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로 어쩌다가 폐업 결심까지 하게 되신 걸까요? 예. 그 소매점일 경우에는 거의 30평 이상이 넘어버리면 직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최소한의 그 직원 인건비하고 한 달에 돌아오는 매장세 그리고 전기세 등 고정 비용이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폭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우울증이 진짜 걸릴 정도로 정신적 압박감에 막 시달렸고 결국 그 손해를 감수를 못하고 폐업을 그냥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줬지만 그거 정말 뭐 코끼리 비스킷 같이 뭐 간의 기별도 안 갔겠죠. 지금 그게 또 지급된 지가 언제입니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근데 이제 폐업을 막상 이제 하려고 해도 워낙 폐업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예.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첫 번째는 내가 이 가게에 들어올 때 예. 처음에 인수해가 들어올 때 들고 들어온 권리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권리금을 거의 포기를 하고 나가야 하는 그 마음을 딱 먹어야 되니까 마음이 가장 어렵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인수할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인수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예. 세 번째는 건물주의 기존 임대료가 있는데 그 임대료에서 인상된 임대료를 또 제시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 네. 예, 말씀 계속 이어주세요. 안 그러신 건물주님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네. 저희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우리 입장에서는 겨우 인수할 사람을 물색해 뒀더니 건물주가 택도 없이 또 임대료를 높여서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아니 근데 계약이 그래가지고- 성사가 안 되면 남은 네네. 기간 동안에 폐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예. 나갈 때까지 임대료를 다 주고 나가야 되죠. 임대를 못 줄 경우에는 저희가 걸었던 보증금을 보증금에서 까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이 시점에서 그 임대료를 올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계약 후에는 이번에 새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계약 후에는 5%밖에 못 올린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계약한 시점 밖에는 올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예. 아니, 예,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폐업하기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사실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서 폐업을 하려 하는데. 네네. 아이고. 아니 근데 지금 참. 제가 임대 3법을 얼핏 보고 있는데 제가 네. 주택 임대차는 계약갱신 청구권 해가지고 5% 이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상가 임대차도 그렇다는 거는 오늘 사실 좀 생소해가지고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5%밖에 네. 나중에 이제 예, 계약하고 해도- 나면 그냥 5%밖에 못 올리니까. 네. 예. 아이고. 지금 이 와중에 저도- 지금 사람이 지금 턱 밑까지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건물주와의 계약도 제일 큰 부분이긴 한데 또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금 모두가 다 힘들다 보니까 원래 이제 가게 같은 걸 하시면 비품 같은 게 있는데 원래 폐업을 하면 네. 팔면 되는데 이것도 팔기가 어렵다고 해. 예. 저도 저희 가게가 시설이 거의 새 거라서 당연히 값을 쳐서 그거라도 챙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막상 알아보니까 쇼케이스 같고 냉장고 같이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 보관이 어려워져서 중간 시설 매입자들조차 인수할 사람이 바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다들 폐업은 늘고 개업은 또 작아지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딱 시점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철거하는 업체에 알아봐서 철거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고철이 많으면 많을수록 철거 비용이 또 많아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철도 예. 어디서 팔 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네. 그걸 또 예. 처리 비용을 또 추가로 또 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예, 철거 새때같이 비용은. 정말 열심히 새 거라고 해서 네. 가지고 다 멋있게 근사하게 가게 차렸는데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데 그거 사줄 사람도 없고 부피 크니까 네. 그러니까 고철로도 이제 안 받아준다. 그리고 심지어 처리하는 비용까지 내야 된다 이런 말씀. 그 원상복구 하셨네요. 본인 돈 들여가지고 결국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귀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예. 가게를 완전히 그러니까 저희 인수인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원상복귀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인수인계를 해서 고철만 저 안에 있는 시설만 철거를 해주는 네. 그런 차원인데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요 연산동에서 예. 한 음식점을 한 40평 정도 하고 있었던 네. 분이신데요.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해갖고 그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월세 다 내고 원래대로 복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한 거, 즉 가벽 침거하고 천정, 바닥
이거 원상복귀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비용 자체도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렇지. 네. 인테리어 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거를 원상복구하는 것도 사실 그게 기본 네. 원칙이라 하지만 그게 원래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비용도 진짜 지금 어려운 시점에는 큰 돈일 텐데 그럼 그렇지.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또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방역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되는 업체 위주로 지원을 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시게 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을까요? 정부에서도 그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철거 비용 지원 받는 건 딱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던데 그 외에는 매출액이 연 3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 같은 또 해당이 또 안 돼요. 그리고 또 컨설턴트라고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딱 공무원 같더라고요. 상인도 아니고 상인의 경험도 있었던 분이 아니라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상담받아 갖고 이 제도에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그 컨설턴트라는 분은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소상공인 진흥센터.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예. 정부 출연기관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죠? 예. 나와서 이제 나오셔서.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예, 그분도 장사를 한 적이 없는 분이어서 없고, 예. 그러니까 법만 그래서- 알고 이렇게 법 내에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네.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오는 갈등이나 불협화음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경험이 좀 있는 분이 좀 조언을 좀 받고 싶었는데 그쵸, 이렇게 예. 주변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좀 딱히 폐업을 한 경험도 잘 없고 폐업은 또 자기 또 실패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별로 이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저 연 3억이든 연 5억이든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데드라인 자체가 좀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네, 어떤 법적인 보완들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도 지원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선을 긋겠죠. 그런데 네. 네네. 거기에서 뭐 좀 부족한 분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남는 분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지금 이렇게 네.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심지어 도와주겠다고 나온 분들도 현장의 실정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좀 분통 터지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당장 이제 그러면 폐업하셔서 지금은 뭐 어떻게 일은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 쉬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제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네. 예, 자기 돈 들여가고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돈이 많아서 장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가지고 솔직히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거든요. 네. 남 밑에서 뭐 장사를 오래 했다고 남 밑에서 뭐 못해서 취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50이 넘으면 젊은 친구들 경쟁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뭐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네, 없고 힘드시고 예.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장사하시는 우리 이웃 사장님들과 앉으면 하는 말이거든요. 네. 예. 앞으로도 이런 구조로 과연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나가다가 전 임대문이라고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셨죠? 예. 예.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현수막을 붙인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내가 그 폐업이라는 걸 하고 나오니 그 몫이 그냥 오롯이 저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금지되신 사장님들 그리고 지금 영업시간 제한되신 사장님들이 지금 견디시는 이 정신적 피해, 금전적 피해가 오롯이 그분의 개인의 몫인 거죠. 예.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반복되어서 결국 그 임대료 인건비 부담 견디지 못해 폐업한다면 장사 시작할 때 주고 들어온 권리금과 그나마 남아있는 전세 보증금조차 밀린 월세금 다 제하고 빈털터리로 나가게 됩니다.
어려운 이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두고 좀 감론을박하지 마시고 1년 동안 그분들의 그 새카맣게 타들어간 그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임대문이 딱 보면은 저도 이렇게 좀 위축이 되는데 예. 그게 정말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만큼 큰 충격이고 또 네. 힘듦인지 좀 헤아리고 네. 이렇게 힘드신 중에도 또 저희한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 해. 오늘 말씀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숙경 사장님이었습니다.